네, 안녕하세요. 진주 글빵지기 진주입니다. 제가 요즘 진행하고 있는 주제가 내향성과 외향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저희 부모 커뮤니티 모나리자에서 거의 한 달 동안 내향성과 외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마무리가 됐고 그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 보았답니다. 여러분 정확히 내향성, 외향성 무언지 느낌이 오시나요? 보통 내향성이라고 하면 내성적인 사람, 조금 조심스럽고 조금 사람의 낯을 가리는 약간 그런 사람을 내성적인 사람이라고 하고, 그 반대의 사람은 뭐 쿨하거나 아니면 활발한 사람, 적극적인 사람, 이렇게 외향적인 사람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기도 하지요. 여러분 혹시 어떤 성향이신가요? 저는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기는 하는데 추구하는 건 내향성이고, 그리고 외향성도 물론 가지고 있기는 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내향성에 짙은 사람이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내향성과 외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 거기에 딱 맞는 그림책을 제가 찾았어요. 혼자만의 시간을 좋아하는 너에게 라는 그림책인데, 혹시 내가 내성적이거나 아니면 내가 너무 조용한 성격이어서, 아니면 뭐 예민할 수도 있고 민감할 수도 있고 성격에 대한 조금 고민을 하시는 분이라면 이 그림책을 한번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약간 두께감이 있어요. 내용이 조금 있는데 혹시 뭐 내 아이가 내성적이어서 이렇게 조금 걱정이 된다 싶으신 부모님들도 함께 보시면 아이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아이에게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도 알 수 있는 그림책이라서 적극적으로 추천을 합니다.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이 그림책을 보고 저희 주제하고 딱 맞아서 제가 바로 가서 구입을 했는데, 큰 서점은 아니었고 이제 작은 그림책 파는 서점에서 제가 구입을 했답니다. 여러분도 필요하시다면 꼭 구입해서 보시면 참 많은 도움이 될 그림책이라고 생각해요. 또 이 그림책은 성인이 봐도 참 좋아요. 내향성에 대해서 특징들이 정말 자세하게 나와 있고, 여기 또 주인공이 보면은 거북이에요. 왜 거북이를 했을지는 조금 의문이에요. 느려서 우리가 보통 내성적인 사람이 느린가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내향적인 성격이긴 하지만 이렇게 느리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오히려 너무 빠른 토끼 같은 사람이기도 한데 아무튼 거북이를 표현한 이유가 있겠죠, 분명히. 우리가 내향성이거나 외향성인 거에 대해서 편견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특히 공부하면서 준비해 보니까 외향성보다는 내향성에 대한 편견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제 내성적이거나 약간 조금 소극적인 사람들을 표현함에 있어서 부정적인 요소가 조금 많았어요. 아무래도 외향적인 사람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확연히 잘 보이지만, 내성적인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기 이야기를 뭐 하거나 아니면 뭐 여러 장소에서 이렇게 나를 드러내는 것이 편하지는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그런 오해를 받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외향적인 사람이 조금 더 성공 가도를 달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기도 하고, 또 연구 결과로 외향성인 사람이 조금 행복도가 조금 높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만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공부를 해보니까 외향성이 왜 좀 더 행복의 이렇게 좀 기준이나 아니면 뭐 행복을 바라보는 또한 만족도가 높은지는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외향적인 사람은 뭐 내향적인 사람보다 행복해 이거는 또 아니고요. 네, 그래서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내향적인 사람과 외향적인 사람은 사고 자체가 다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향적인 사람은 보통 이제 내면으로 모든 것이 향하고, 외향적인 사람은 아무래도 이제 바깥
겉에 외부의 것에 이제 영향을 받는다고 해요.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외향적인 사람은 상황을 보고, 이제 내향적인 사람은 그 상황보다는 그 상황에 대한 나의 생각이나 또 그 상황을 통해서 이제 내가 겪게 되는 감정 같은 그런 거에 조금 치중을 하는 건 참 맞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내향적인 사람이 조금 고민이 많겠죠. 고민도 많고, 그리고 생각할 거리도 많고, 그 대신 그만큼 보는 내 마음을 보는 편이기 때문에 내 마음을 좀 잘 알 수 있는 사람도 그러니까 내향적인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이런 면에서는 내향적인 사람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마 이렇게 깊게 자기 삶에 대한 뭐 의미나 그런 건 내향적인 사람들이 조금 더 느끼지 않나 싶어요. 내향적인 사람하고 외향적인 사람은 에너지를 쓰고 또 에너지를 채우는 방법 자체도 다릅니다. 딱 똑같아요. 내향적인 사람은 내 안에 내 에너지를 채우고, 그리고 이제 뭐 여러 사람과 함께 에너지를 채운다기보다는 오히려 여러 사람과 있으면 내 에너지가 소진이 되죠. 예, 그래서 내 에너지를 소진한 만큼 다시 내 굴 속으로 들어가서 에너지를 충전하는 스타일이고, 외향적인 사람은 많은 사람들 속에 있을 때 에너지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이런 사람은 고독 속에 있을 때 에너지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심심하고 좀 따분하고 조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뭐 외향적인 사람은 약간 액티비티한 좀 활동성이 있는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방법도 다르고 방식도 다르고 일을 또 처리하는 그런 방식도 굉장히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내향적인 사람은 이렇게 가벼운 대화, 그냥 일상적인 대화보다는 약간 좀 마음이 맞는 사람과 깊게 소통할 수 있는 깊은 대화를 조금 좋아하죠. 그리고 내향적인 사람은 뭐 사람이 한 3명, 4명 이상 되면 이제 조금 불편함이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하죠. 왜냐면 신경 써야 될 사람이 많아지거든요. 근데 뭐 한두 명일 경우, 뭐 3명까지일 경우에는 더군다나 마음이 맞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과 얼마든지 깊은 대화를 할 수 있고 또 뭐 1시간, 2시간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또 에너지를 받기도 한답니다. 하지만 뭐 외향적인 사람은 또 사람이 많건 뭐 적건 크게 상관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뭐 자기가 뭐 표현하고 싶은 거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향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수줍음이 있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뭐 아이들 보거나 이제 어른들 중에 약간 좀 수줍어하거나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을 보면은 왜 내향적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수줍음하고 그 내향성하고는 뭐 꼭 이렇게 연관이 돼 있다고는 말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내향성, 외향성은 또 사람하고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또 이제 뭐 에너지를 받거나 또 에너지가 또 너무 이제 소진되거나 하는 그런 면도 있어요. 그리고 내향적인 사람이었어도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 내향성을 가지고는 사회생활을 하기가 내가 스스로 조금 버텨내기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외향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또 실제로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내향성은 또 약간 좀 민감하죠.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걸 좀 볼 수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고민도 더 많을 거고, 생각도 더 많을 거고, 스스로에게 던져지는 질문이나 또 어떤 상황 가운데 뭐 겪게 되는 그런 일에 대해서도 고민이 참 많을 것 같기는 해요. 저도 제가 내향적으로 살아본 결과로는 참 피곤해요. 예, 피곤하지만 또 그 질문들이 절대 뭐 쓸데가 없거나 아니면 뭐 소용이 없거나 한 것보다는 그래도 내 삶에 도움이 되고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좋다고 봅니다. 하지만 너무 또 굴 속으로
자기 굴을 너무 오래 파면 또 안 돼요. 이게 너무 내향적인 사람은 이렇게 굴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용기도 조금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는 아마 조금 외향성이 짙은 이렇게 사람과 함께 하면서 굴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조금 만들면 되지 않을까 싶고, 또 반면에 외향적인 사람도 너무 바깥으로만 돌면은 또 너무 힘들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그리고 약간 자기 내면을 한 번씩 들여다봐야 될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한 번씩 이제 그 사람은 이렇게 억지로라도 굴을 조금 파는 시간을 가지면 자기 성찰의 기회도 더 맞이하고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궁금해요. 이게 내향성과 외향성을 이렇게 함께 저희가 제가 이끌어가고 있는 부모 커뮤니티에서 이제 여러분의 이제 회원들과 함께 나눠봤는데, 많은 고민을 하시고 또한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정말 20, 30대를 보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뭐 저도 역시 그렇고요. 저는 20대 때는 굴을 조금 오래 팠지요. 여기 진지글방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좀 굴 파는 시간이 오래 걸렸었고, 근데 뭐 단순히 굴만 파진 않았어요. 굴을 파면서 거기서 뭐 정말 뭐 진주를 발견하기도 하고, 또 거기서 보석을 발견하기도 하고 하면서 30대 때는 20대 때 굴 팠던 그 흔적을 가지고 30대부터는 조금씩 외향적으로 이제 사람들과 소통하기 시작하지 않았나 싶고요. 또 이제 내향과 외향을 갖추고선 이제 40대에 들어서는 그것이 또한 이제 내가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지까지 조금 오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조금 아직까지는 예민한 부분이 없잖아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자극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외향적인 사람보다는 조금 그 범위가 조금 넓은 편이죠. 내향적인 사람이 조금 쟤 너무 예민해 라고 느낄 수도 있는 부분이, 남들은 괜찮은 게 내향적인 사람은 또 안 괜찮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왜 안 괜찮은지, 그게 왜 내가 불편한지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그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 스스로 노력을 한다면 그 내향적인 그런 성격의 단점이라고도 할 수 있지요. 그런 부분이 조금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보통 보니까 외향적인 사람이 내향적인 사람을 이해하는 폭이 조금 좁더라고요. 내향적인 사람은 아무래도 이렇게 타인을 잘 들여다보기도 하고 들여다보면서 궁금해하기도 하기 때문에 외향적인 사람을 조금 수용하고 이해해 주려고 하는 면이 있는데, 반면에 외향적인 사람은 그냥 단순히 쟤 왜 저래? 쟤 이해가 안 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편이에요. 만약에 이해가 안 가 하면 이해를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될 텐데, 거기까지는 미치지 않는 외향적인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주변에 내향이 많은지 외향이 많은지 한번 따져보셔도 좋아요. 그러면 내가 내향인지 외향인지가 조금 더 드러난답니다.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제 주변을 한번 둘러봤어요. 내 주변에 과연 내향, 외향? 둘러봤더니 역시나 외향 거의 없더라고요. 네, 전형적인 외향. 전형적인 외향 성향의 사람은 약간 조금 살짝 부담스러워요. 뭔가 조금 긴장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향적인 사람은 그냥 편안하게 약간 뭐 이렇게 좀 긴장도를 내려놓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살피면서 얘기를 해도 이렇게 불편함이 없는데, 정말 적극적이고 정말 이렇게 활동성 많으시고 이렇게 조금 뭐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괄괄? 약간 그러신 이제 외향적인 분들은 저도 모르게 이렇게 긴장하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외향도 맞긴 하지만 나도 정말 전형적인 내향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게 그 관계
내 주변에 어떤 사람, 어떤 성향의 사람이 있는지에 따라서 또 이렇게 확연히 차이가 나는구나 싶었어요. 저희는 실제로 남편도 내향성이세요. 내향적인 사람이에요. 저보다 어떻게 보면 더. 하지만 이제 사회생활을 하는 남자이다 보니까 사회성은 좀 더 발달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필요에 의한 사회성인 거죠. 내향적인 남자가 사회생활을 또 이겨내기 위해서는 내향적인 그 요소를 약간 숨기고 이제 외향인으로서 외향적인 그런 가면을 쓰고 이제 사회생활을 해야 된다고 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저희 남편도 내향이지만 외향인의 요소를 조금 이제 갖추면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남자분들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변에 뭐 남자친구나 아니면 남편 아니면 혹은 뭐 아빠 이렇게 살펴보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내향적인 남자들은 밖에서 이제 참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참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조금 그래도 이제 외향적으로 그러니까 외향적인 그런 요소를 가지고 맞추려고 하다 보면 집에 와서는 조금 굴 파는 남편들 아마 분명히 많을 거예요. 저희 남편도 집에 와서는 활동성이 뚝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 활동성이 떨어진 이유가 있어요. 그만큼 에너지를 밖에서 많이 소모를 했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충전하기 위해서는 집에서 정말 그냥 가만히 뭐 소파에 누워서 TV만 본다거나 아니면 핸드폰만 한다거나 그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또 남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이해의 폭이 넓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약간 외향적인 요소도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가끔 답답한 때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해하려고 노력은 한답니다. 보니까 외향적인 남편과 또 내향적인 또 아내는 또 조금 조율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아무래도 남자가 외향인 거는 조금 아내를 이해해 주거나 아내의 성향을 조금 받아들여 주는 데 있어서 조금 이해도가 좀 떨어지는 면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는 끊임없이 내향적인 아내가 외향적인 남편에게 나의 마음 상태나 아니면 나의 뭐 에너지, 뭐 충전이랄지, 뭐 소모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서로 대화를 하면서 조정을 해나가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 책에서 또 그 나온 사례가 있는데 노부부였어요. 노부부였는데 이제 남자분은 내향적인 분이고 여자분은 이제 전형적인 외향적인 부부였는데 그 남자분 하시는 말씀이 나는 아내를 위해서도 참여하고 싶지 않은 모임을 절반을 참여하고 또 그 절반은 나를 위해서 나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렇게 사례가 나와 있는 걸 보고 정말 현명한 것 같아요. 나를 희생만 하는 게 아니고 나를 또 지키기 위해서 절반은 와이프에게 약간 양해를 구하고 나는 반 정도는 참여하고 싶지 않다라고 나를 지키는 그 선을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 중에 뭐 남편이든 아니면 뭐 와이프든 이렇게 외향과 내향이 전형적으로 너무 극과 극으로 나뉜다 하시는 분들은 서로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좀 조율하시는 것도 분명히 필요할 것 같아요. 부부라는 게 같이 맞춰가는 거잖아요. 한쪽에만 일방적으로 맞춘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서로 대화를 하면서 내가 이만큼 희생하는 만큼 이만큼 양보해 줄 수 있는 그런 또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조금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뭐, 이제, 뭐, 보통 저희 지금 진지골방에는 3, 40대? 보통 30대 이후, 요렇게 연령대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전형적인 내향성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보다는, 아마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이렇게, 내향과 외향이 조금 섞인 상태에서, 조금 이제 좀 살만한, 세상에 대해서 조금 알고, 내가 이럴 경우엔 이래야 되고, 저럴 경우엔 저래야 된다라고,
그래도 어느 정도 판단이 되시는 나이대가 더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나와 가까운 사람, 뭐 가족이랄지 아니면 뭐 부부나 남편 아니면 뭐 부모님이랄지 조금 이해하는 면에서는 이렇게 성향을 알고 있으면 조금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해를 해주면 그만큼 관계 안에서 편안함을 또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내향인 사람한테 중요한 거는 회복 공간이라고 해요. 회복 장소. 그러니까 나 혼자 굴파하거나 아니면 나 혼자 에너지를 이렇게 좀 충전할 수 있는 그런 회복할 수 있는 장소나 이제 뭐 방법, 방식 그런 게 꼭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식구가 많잖아요. 아이가 셋이어서 이제 남편까지 다 같이 집에 있으면 정말 복닥복닥 정신이 없어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예민해지는데 그럴 경우에는 같이 있지만 따로 할 수 있는 그런 또 공간을 마련하거나 아니면 같이 거실에 있지만 이렇게 뭐 아이들과 남편은 이렇게 뭐 같이 놀고 저는 또 한편에서 그냥 책을 보거나 아니면 제 일을 하는 그렇게 따로 또 가치가 또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무조건 다 같이 한다고 생각하면 저는 너무 힘들어요. 예, 같이 있기도 하지만 나를 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따로 이렇게 조금 분리되어서 나만의 그런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한다면 또 그 에너지를 받고 또 다시 또 같이 할 수 있는 힘도 생기거든요. 제가 아는 저희 같이 나누시는 분 중에는 아침마다 이렇게 가까운 공원으로 가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어떨 때 회복이 되고 어떨 때 기분이 좋아지는지를 아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내 외향성에 대한 책을 찾아보면서 외향성에 대한 책보다는 내향성에 대한 책이 굉장히 더 많았어요. 그만큼 내향성에 대한 질문들이 더 많고 또 내향성인 사람들에 대한 이렇게 연구나 조금 궁금증이 더 많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예전에는 내향성에 대한 걸 약간 과적으로 질환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또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편에 이어서 내향적인 아이들 얘기도 할 텐데 이 내향적인 아이들 이제 내향성이 너무 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자폐 스펙트럼 그런 병명 질환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렇게 이렇게 또 병명을 붙이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거는 내향성이든 외향성이든 이게 좋고 나쁘고 또 이게 뭐 도움이 되고 뭐 득과 실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사람의 성격이고 기질인 거예요. 세상에 너무 수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내성적이라서 이상하고 이 사람은 뭐 외향적이어서 뭐 좋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보통 보면은, 아무래도 외향적인 사람이 조금 더 사람들하고의 관계 안에서는 조금 소통이 좀 편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대하기도 조금 접근하기도 쉽고, 또 뭐 사회적인 성공에서도 왜 이렇게 조금 드러나 보이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자꾸 나는 내성적이고 내향적인데 그걸 숨기고 자꾸 외향적으로 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좀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이를 봤을 때 나는 뭐 엄마는 이렇게 외향적인 성향인데 이렇게 내향적인 성향의 아이를 봤을 때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 아이를 자꾸 바꾸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조금 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내향성, 외향성에 대한 책을 한두 권만 보더라도 이건 잘못되거나 이상한 게 아니구나. 이렇게 태어났던 거고 나도 이렇게 태어났던 거고 그냥 얘를 이해하고 나를 이해하듯이 그냥 이해의 폭이 조금 넓어진다면 관계 안에서 이렇게 좀 과하게 고민하게 되거나 아니면 자꾸 이렇게 고치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이 좀 개선되지 않을까 싶어요. 더 나은 성격은 없고 더
또 못난 성격은 없는 거잖아요. 내가 뭐 저 사람을 자꾸 바꾸고 싶다고 한다면 나는 바꾸 너무 틀린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혹시 주변에 내향적인 또 내성적인 아이들이 있다면 그 아이들의 기질을 조금 이해해주고 또 저 아이가 편한 환경은 어떨지 또 저 사람이 또 편한 환경과 불편한 건 또 무엇인지 조금 헤아려 주면서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그런 관계가 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에 공부하면서 느낀 건 내가 내향적이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바꿔봐야겠다가 아니라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내가 내향적인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상황은 불편해하고 내가 또 이런 상황에서는 또 장점으로 또 더 부각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알고 내가 살기에 내가 또 모든 관계를 맺거나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안에서 내가 편한 쪽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나를 지킬 수 있는 힘을 지키는 것이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답니다. 그래서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요.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이제 내향적인 그런 성향 때문에 고민이신 분이 있다면 제가 참고한 책이 한 4권 정도 되거든요. 그 책 이렇게 같이 띄워놓을 테니까 그 책 한번 보시면 참 도움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이 그림책도 함께 보시면은 나를 이해하는데 또 나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기르는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영상이 조금 길어졌어요, 평소보다. 저희가 이제 그 내 외향성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무궁무진하고 할 얘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저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이 많아졌네요. 다음 편에 이어서는 내향적인 아이를 위한 시간 영상을 준비할 예정인데요. 혹시라도 자녀가 너무 내성적이거나 내향적이어서 고민된다 하시는 분은 꼭 제가 또 추천드릴 책이 있는데 그 책도 너무 도움이 되었답니다.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진주글빵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언제나 진주글빵은 여러분의 삶을 응원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감에 있어서 힘들거나 조금 지치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또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조금 기폭제 역할이 되는 진주글빵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그 일상 브이로그 한번 올리려고 해요. 제가 아이 셋을 키우면서 이렇게 주변에서 책을 도대체 언제 보냐고 하시는 말씀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뭐 보는 책이나 아니면 제가 뭐 책 보는 시각 이런 거 찍어서 한번 공유할 테니까 네, 함께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아시지요?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